자, 이번 시간 엘다 유닛 소개 및 간단한 운용 방법 설명입니다. 엘다가 사기 종족인 거는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 어, 엘다가 좋은 거는 맞지만 엘다의 유닛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할 일만 잘하는 유닛이기 때문에 유닛을 적절하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용자의 손을 조금 많이 탑니다. 자, 본싱어 S입니다. 어, 일꾼 중에 피통은 가장 낮지만 특수 능력이 너무나 사기여서 엘다의 이제 종족 시스템과 맞물려서 일꾼 중에는 거의 최고의 기능을 가지는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텔레포트를 사용 가능하고요. 다른 텔레포트 유닛, 워프 스파이더라든지 아니면 빅맥, 하우스 소설어 이런 애들 범위에 거의 2배 가까운 거리를 더 멀리 텔레포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진 건물에서 레이스 웹 업그레이드 시 상대 건물의 유닛은 안 됩니다. 건물에 이제 레이스 웹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지속 시간 한 30초 정도 되고요. 이 시간 동안 건물은 자기의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크론의 모노폴리스의 레이스 웹을 사용하게 되면 티어 업이라든지 유닛 생산이 안 됩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포탑에도 적용이 돼서 상대가 이제 포탑을 깔고 농성할 경우 레이스 웹을 사용하면 포탑이 공격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고요. 대신에 피통이 낮다. 그리고 공격 능력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유틸 능력이 그 단점들을 전부 다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장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일꾼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그냥 일꾼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낮기 때문에 관리는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후반 시에 상대가 정신이 없을 때 상대 본진 쪽으로 텔레포트를 타서 몰래 웹웨이 게이트 지어가지고 병력들을 그쪽으로 이제 나오게 만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다의 이제 차량 제한이랑 분대 이제 보병 분대 제한을 늘리려면 그 웹웨이 게이트라는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물은 안에 병력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웹웨이가 여러 개의 시 원하는 웹웨이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 본싱어 몰래 들여서 웹웨이 짓고 그쪽으로 이제 병력을 나오게 해서 이제 테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디언 분대. 가디언 분대는 이제 머리수는 많은데 이제 충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당 이제 공격력이 낮고 피통도 HP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근데 가디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가디언에 이제 분대장을 달아줄 시 워럭을 달아줄 시 다양한 유틸을 사용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가 한 분대의 적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 본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 어, 스턴을 입히는 수류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진에서 업그레이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워록에 이제 특수 능력을 부여해주고 그다음 이제 사기 모랄빵이 걸렸을 때 모랄빵을 풀 수 있는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격려 스킬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록 같은 경우는 엘다에 몇 없는 딕테터 유닛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은신 맨드레이크라든지 아니면 저격 스카웃을 사용한다고 하면 할리퀸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가디언에 워록 분대장을 달아서 디텍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시 자체 전투력도 그렇게까지 이제 바닥을 치지는 않고요. 대신에 근접 공격력은 조금 많이 약합니다. 자, 레인저
음, 엘다 초반 빌드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한 3개 정도로 줄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레인저인데 일단 한 분대 제한이고요. 어, 초반 공격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근접 공격력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하지만 제 배럭에서 업그레이드 시 연근신 달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레인저의 공격이 사기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어, 한 두세 번 맞추면 택마도 이제 모랄이 사기 데미지 사기가 약간 모랄방에 이제 약간 간당간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레인저는 원거리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분대를 몇 대씩 쳐서 이제 최대한 여러 분대가 모랄방에 날 수 있게 타겟을 전환해가면서 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유비 입장에서 이게 좀 번거롭고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분대 계속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레인저는 또 다른 이제 초반 유닛인 다크리퍼보다 시야가 많이 넓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레인저 빌드를 사용했다면 어차피 결국 다크리퍼는 뽑아야 되기 때문에 레인저로 은신 레인저로 이제 시야를 밝히고 다크리퍼로 적을 공격하는 그런 전술을 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티어를 넘어갔다 해도 레인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사격 유닛에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데미지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2, 3티어에서 조금만 관리를 안 해줘도 바로 분대 삭제가 날 수 있는 그런 유닛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많이 굴립니다. 레인저는 이제 중반 이후면 주로 이제 시야를 밝히거나 아니면 상대 이제 깃발 돌리려는 그런 유닛들을 잘라주는 그런 역할 정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다크리퍼. 엘다의 초반 빌드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는 유닛이고요. 스마로 치자면 약간 택마 포지션입니다. 대신에 분대 수는 택마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섯 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초반딜도 오해를 이제 햄탈 초보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1티어 엘다의 다크리퍼는 그렇게 데미지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택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엘다의 종족 자체가 플립풋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를 따돌리면서 나만 때리는 일방적인 딜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다크리퍼는 좋은 유닛이 맞습니다. 몸빵도 이제 부당 피통도 탱버보다 더 높고요. 대신에 근접을 붙게 되면 약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크리퍼가 좋은 점이 기본적인 1티어 사격 유닛의 공격 사거리는 대부분 25 정도인데 다크리퍼는 30이기 때문에 이제 선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미지가 막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강한 유닛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이 사거리와 플리풋을 이용해서 이제 상대의 피해를 누적시키면서 나만 내가 빠르게 2티어를 타서 조준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크리퍼의 사거리도 넓어지고 공격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딜이 이거는 1티어 유닛의 딜이 아니다라는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다크리퍼도 충분히 3티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강한 유닛은 맞습니다. 그 다음 벤시. 벤시는 일단 근접 유닛이고요. 이제 엘다 유닛답게 기본적으로 플리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안 했을 때 방어력이 생존력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네크론전에 한 분대 정도 사용합니다. 네크론 하면 네크론이고 엘다는 사격 팩션이죠. 자, 뭐 잡으려고 뽑는 걸까요? 맞죠? 레이스죠. 다크리퍼의 다크리퍼가 아니고
그 벤시의 무기는 기본적으로 파워 웨폰이기 때문에 전원 파워 웨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하나는 기깔나게 잘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네크론전에 할리퀸을 뽑든 아니면 벤시를 뽑든 이게 둘 중 하나는 뽑는 편인데 할리퀸의 생존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벤시를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벤시는 기본적인 보병 공격력업, 조준기업 그리고 이제 장갑 업그레이드 영향을 받고요. 추가로 콜 오브 워라는 이제 벤시만 적용되는 업그레이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공격력이 한 3할 정도, 30% 정도 증가하고요. 그다음 이제 벤시의 기본적인 맷집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다음 이동 속도도 기본 이동 속도도 증가가 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클리프 키면 벤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이 하나 생기는데 사용 시 벤시 분대 주변 이제 벤시 분대가 이상한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에 맞게 된 적은 사기에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다음 워프 스파이더. 음, 다크리퍼 같은 경우는 1티어부터 뽑을 수 있지만 워프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2.5티어 유닛입니다. 소울시라인을 지으면 이제 엘다가 2티어가 되는데 거기서 서포트 포털이라는 이제 팩토리를 지어야 워프 스파이더 생산 애드온이 해금이 되고요. 워프 스파이더 일단은 플리풋은 없습니다. 플리풋 없고요. 대신에 순간이동 사용 가능합니다. 텔레포트 능력이 풀로 차 있을 때는 최대 3번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분대 제한은 총 3분대입니다. 워프 스파이더 이제 맷집도 다크리퍼보다 좀 더 센데 데미지는 확실히 엄청나게 셉니다. 괜히 엘다의 엘리트 원거리 유닛 아니에요. 진짜 셉니다. 워프 스파이더가. 하지만 이제 센 거는 원거리 공격뿐이고 상대가 근접을 붙이면 이제 텔레포트 이용해서 살짝 이제 거리를 벌리고 다시 쏘고 또 붙으면 텔레포트로 거리 벌리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워프 스파이더의 주요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에 헤이와이어 수류탄이라는 대기갑 수류탄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3.5티어 때 에다 보병 풀업이 되면 두당 피가 884 정도가 된다네요. 이 정도면 그레이 나이트보다 높습니다. 자, 워프 스파이더 정말 좋은 유닛입니다. 대신에 이제 대기갑은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갑을 할 유닛은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워프 스파이더가 쏘는 공격이 약간 별사탕 같다 해서 별사탕 쏜다고 그러죠. 자, 파이어 드래곤 전문 대기갑 유닛이고요. 보병 딜은 거의 1군급입니다. 공격력 거의 대보병 공격력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유닛의 문제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보병 하이아머입니다. 중보병 하이아머 누구 있었죠? 셀레스티안 있죠. 그다음 터미네이터 있죠. 중보병 하이아머라서 기본 방어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질량도 높아가지고 넉백도 거의 반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넉백도 거의 반면역인데 대기가 공격력도 강합니다. 한 발 한 발 강한 딜은 아니고요. 한 발 한 발 강한 딜은 아니고 이제 지속적인 대기갑 딜인데 그 딜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기 유닛 같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장점들을 모두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이어 드래곤을 이제 중반 이후에는 쓰기 조금 힘들게 만듭니다. 단점이 사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사거리가 20 정도 되고요. 1티어 사격 유닛 이제 공격 사거리가 25인 거에 비하면 거의 반쯤 붙어서 써야 됩니다. 자, 얘가 왜 단단한지 아시겠죠? 넉백돔이 왜 반면역인지. 얘는 뚜벅뚜벅 붙어서 플리프키가 붙어서 때려야 되는 유닛이기 때문에 그렇게 맷집이 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병이기 때문에 넉백이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근접에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성능은 이제 신체 스펙은 좋지만 이 처참한 사거리 하나 때문에 쓰기가 조금 힘든 유닛입니다. 자, 다음 시어 카운슬. 시어 카운슬 이제 3티어를 본진 건물에서 3티어를 올렸을 때 뽑을 수 있는 유닛이고요. 엘리트 보병 유닛인데 이놈들은 이제 중보병 하이 아머도 아닙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지휘관 아머입니다. 그래서 아머 중에 데몬 아머를 제외한 가장 단단한 유닛이고요. 실제로 엄청나게 단단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접 유닛인데 근접도 강합니다. 솔직히 시어 카운슬 근접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점이 이 유닛의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1티어 가디언 때 설명한 이제 분대장 업을 하게 되면 모든 워럭들이 받는 데미지 감소, 원거리 데미지 제가 알기로는 50% 감소인가? 원거리 50% 감소 맞을 겁니다. 그 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그거 업그레이드를 시어 카운서도 같이 받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워럭입니다. 모든 분대원이. 그리고 이 분대에 합류한 지휘관 유닛의 스킬을 한 15% 정도 가속해 줍니다. 더 빨리 찹니다. 그래서 후반 엘다 같은 경우는 시어 카운슬을 주로 영웅인 파시어를 많이 넣습니다. 할리퀸을 잘 안 넣어요. 할리퀸은 거의 단독으로 움직여야 되는 유닛이기 때문에 이제 파시어를 넣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파시어 때 설명할게요. 시어 카운슬은 한 분대 제한이고요. 충원비도 비싸고 기본적으로 비싼 유닛입니다. 근데 일단 뽑으면 충분히 돈값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습니다. 웬만한 이제 근접 특화 유닛들은 전부 다 이길 수 있고요. 뭐 포제스트 마린이라든지 어설트 터미네이터도 거의 엄대 가는 수준이고요. 포제스트 마린은 이깁니다. 그 다음 타워에 크루 다운드 크루 댕댕이 그것도 그냥 가볍게 썰어주시는데 못 이기는 유닛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오크 시간 때 얘기했죠. 최강의 근접 유닛 전원 파워클로를 든 높은 데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자, 이제 차량이네요. 팔콘. 기본적인 수송 유닛이랑 비슷합니다. 대신에 점프팩이 있습니다. 점프팩 있고 기본적으로 대기갑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저 이제 상단부에 달린 게 대보병용이 아니고 대기갑용 브라이트 랜스입니다. 보통 차량들은 업그레이드로 이제 대기갑을 달아줘야 되는 건데 특이하게 팔콘은 생산 시에 대기갑을 할 수 있게 이제 설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아마 파이어 드래곤이 사거리가 짧아서 그럴 겁니다. 기본적으로 맷집 약하고요. 이동 속도 좀 빠릅니다. 수송기 치고도 빠릅니다. 수송기 차량 치고도 거기다가 이제 점프 기능도 있어서 기동성이 엘다답게 기동성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주로 이제 팔콘 하나에 파이어 드래곤 한 분대 태워서 상대 본진으로 점프해서 들어가서 그냥 발전기 다 부셔버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주 쓰는 견제 방법이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수송선 사용법이랑 비슷하게 뭐 다크리퍼가 이제 근접 병력이 붙으면 얘로 넣어서 이제 거리 벌리고 다시 쏘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잘 안 씁니다. 일단 기동성 자체도 엘다 같은 경우는 플립풋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팔콘 뽑을 돈으로 좀 빠르게 파이어 드래곤을 추가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렇게까지 잘 안 쓰는데 아예 안 쓰는 편은 아니라서 솔직히 수송선 치고는 굉장히 좋은 유닛은 맞습니다. 일단 바이퍼는 이제 역할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헬드넛 때 설명한 건데 헬파이어 드레너너트가 이제 넉백이 좋다고 했죠. 바이퍼도 넉백이 좋습니다. 넉백 엄청 좋은 편입니다. 대신에 바이퍼 같은 이제 헬드넛은 대보병 미사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바이퍼는 대기갑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기갑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퍼는 대신에 호버 유닛답게 점프팩 달려있지만 이제 맷집이 약합니다. 맷집이 엄청나게 약하기 때문에 거의 랜드스피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퍼를 쓰려면 최소 2기 정도 모아서
이제 상대 넉백시키는 용으로 사용하지 전문 대기갑이라고 하기에는 맷집이 너무 약하고요. 대보병도 이제 기본적으로 대기갑 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보병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테러 유닛 겸 이제 대보병 넉백 대충 그 정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레이스로드. 레이스로드는 좋은 유닛이 맞습니다. 워커 중에 상위급 이동 속도고요. 그다음 드레드노트보다 대건물 데미지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거리 무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업그레이드 시 이 대보병 무기를 대기갑 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중후반 엘다의 대기갑을 담당하게 됩니다. 브라이트 랜스단 레이스로드 대기가 엄청 셉니다. 그 다음 대기갑을 막자고 붙이기에는 기본적으로 워커죠. 워커라서 근접 데미지도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붙은 적을 이제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드노트 같은 경우는 원거리 무기를 달아주게 되면 이제 근접 데미지가 절반으로 줄게 되는데 레이스로드 같은 경우는 어깨 위에 플랫폼에 설치를 하는 거라 근접 데미지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나이트윙. 솔직히 잘 안 씁니다. 이게 전투기 중에서는 꽤나 강하긴 한데 상대 이제 전투기 격추용으로 사용하는 거지 지상 유닛을 공격하자고 쓰는 유닛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상대가 대기갑에 아예 없다. 그럴 경우 나이트윙의 데미지는 지상 데미지는 약한 대신에 범위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정말 못 쓴다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잘 사용 안 하죠. 이거 뽑을 돈으로 그냥 그 만나 레이스로드 드세요. 파이어 프리즘. 파이어 프리즘 좋은 유닛 맞습니다. 엘다에 이제 생산에 2대 제한이 걸려 있는 야포고요. 기본적으로 팔콘에 레이저 하나 얹은 거기 때문에 점프백 사용 가능하고요. 맷집 약합니다. 대신에 공격이 약간 이질적인데 야포라고 했죠. 일정 범위 안에 적을 타격할 때 그 주변 적도 같이 넉백됩니다. 근데 이게 파이어 프리즘의 단점이 있는데 우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적을 찍을 시 최대 사거리로 공격을 안 합니다. 조금 붙어서 약간 좀 많이 붙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차량 공격을 맞게 된다면 허무하게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최대한 그라운드 어택 쪽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아요. 우클릭 찍지 마세요. 파이어 프리즘으로. 자, 슈리켄 웨폰 팀 안 좋습니다. 슈리켄 웨폰 팀이 이제 웹웨이에서 나오는 이제 기갑 인구를 먹는 유닛인데 기본적으로 공격에 이동속도 감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동속도 감소가 붙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퍼센트도 높지도 않고 솔직히 잘 안 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유닛이 훨씬 좋아가지고 주로 브라이트 랜스를 쓰지 슈리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데 내가 이제 방어전을 할 때 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솔직히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엘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대부분의 차량 인구를 레이스로드로 전부 다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쓰는 유닛은 아닙니다. 자, 브라이트 랜스 팀. 얘가 생각외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슈리켄 F-팀과 똑같이 웹웨이 게이트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차량 유닛입니다. 대차량 유닛인데 대차량 데미지가 높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슈리켄 F팀과 브라이트 랜스 팀은 서포트 플랫폼이라는 이제 특성이 붙고요. 서포트 플랫폼이라는 이름답게 어디까지나 보조 유닛입니다. 얘들은 이제 딜링용 유닛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트 랜스의 특성 영역이 있습니다. 브라이트 랜스의 공격을 맞은 적은 3초간 디버프가 걸리는데 이 디버프가 간단하게 말하면 타우 패스파인더 팀의 마크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종족 설명회 때 약간 잘못 설명하게 있는데 그 마크 타겟도 받는 데미지 75% 증가라고 하더라고요. 브라이트 랜스랑 동급입니다. 브라이트 랜스도 공격에 맞은 적은 3초 동안 받는 데미지 75% 증가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능력이죠.
타우의 마크 타겟 같은 경우는 스킬 쿨타임도 긴 편인데 얘는 그냥 공격을 맞으면 걸린다. 그거라서 예를 들어 렐릭이나 상대 기갑 저격하기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게 보병분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브라이트 랜스의 공격을 맞으면 받는 디버프이기 때문에 보병, 기갑, 건물 안 가리고 전부 다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트 랜스는 후반감에 한 2기 정도는 넣어주는 편을 추천합니다. 엄청 좋은 유닛이에요. 브라이트 랜스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다음 영웅 파시어 애매합니다. 1티어에 뽑을 수 있는데 1티어에는 정말 한정적으로 뽑습니다. 파시어를 뽑게 되면 그 뒤로는 다크리퍼나 레인저를 뽑기 조금 어렵습니다. 전력도 많이 먹기 때문에. 스킬은 총 3가지입니다. 사이킥 스톰이라는 스킬이 있고요. 이제 일정 범위 안에 적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도트 딜을 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 마인드 워 이제 상대 단일인한테 특히 좋고요. 특히 임가전에 이제 장군팀한테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게 5초 동안 이동 속도 25%인가 감소하고 초당 이제 데미지를 도트 딜을 입습니다. 총 지속 시간은 5초고요. 근데 이 마인드 워딜이 절대로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임가 같은 경우는 파시어가 나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장군님 죽어요. 기본적으로 엘가 유닛답게 플리프도 있고요. 그 다음 업그레이드로 내 주변 아군들에게 데미지 감소 10%부터 10%가 붙는 오라 업그레이드 가능하고요. 이게 또 나중에 가면 시어 카운슬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시아는 시어 카운슬의 이제 미스티시즘 그것과 더불어서 2단 2중으로 단감이 가능합니다. 이게 엄청 좋아요. 그 다음 이제 가이드는 이제 아군 원거리 유닛의 명중률을 30%인가 증가시키는 기술입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걸리는 애 데미지 좀 더 잘 넣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업그레이드로 사용 가능한 스킬 엘드리치 스톰입니다. 사이킥 스톰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역 이동 속도 감소에 사용 시 이제 공격이 들어갔을 때 광역 넉백이 있고요. 그 다음 도트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PR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이제 사격진에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맷집 약하고 데미지 약합니다. 얘는 유틸 능력으로 이제 스킬로 먹고 사는 유닛 영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펙은 처참합니다. 다음 할리퀸. 사용한 사용처가 정말 한정적이고요. 맷집 약합니다. 공격력 센 편은 아닙니다. 얘도 특수 능력 2개가 있는데 죽음의 춤이었나? 그 이제 상대 유닛 하나하나에 돌진하면서 고정 데미지 75씩 주는 그런 스킬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의 돌진해서 계속 상대 넉백시키는 분대원들을 넉백시키는 스킬인데 이게 임페리얼 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드면 피가 적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한번 걷어 차릴 때마다 가드면 하나씩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넉백용이고요. 딜로스 유발용이고요. 그 다음 죽음의 키스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할리퀸의 키스였나? 이게 유닛 하나에 데미지를 4천을 줍니다. 딜이 4천이에요. 그 다음 이게 여러분들일 경우 이제 단일 유닛이 아닐 경우 그 나머지 유닛에게는 데미지를 200씩 줍니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맞았다가 분대 끔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생각외로 엄청 세요. 옛날에 이제 엘더 대 네크전 할 때는 웬만해서는 할리퀸 뽑았죠. 그래서 키스 대박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텍터입니다. 이동 속도가 플리풋이 따로 없는데 플리풋 킨 것마냥 빠릅니다. 그래서 할리퀸 쓰긴 써요. 근데 저는 잘 안 씁니다. 너무 물몸이어가지고 유리몸이라서. 그리고 앞에 설명을 안 했는데 파시어는 디텍터 아닙니다. 사이컨데 왜 얘가 디텍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다의 디텍터는 가디언 분대에 달린 워록, 할리퀸, 그리고 전원이 워록인 이게 시어 카운슬 이렇게 총 3개입니다. 자, 마지막 케인 에바타. 스펙 자체는 그냥 렐릭 중에 평범한데
케인의 아바타는 D를 보고 사용하는 유닛이 아닙니다. 케인의 아바타를 뽑게 될 경우 일단은 이제 풀로 사용할 수 있는 보병 인구가 20에서 24로 늘어납니다. 20에서 24로 늘어나고 기갑 인구 제한은 최대 3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15른 기갑 인구수로 레이스로드 3대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공격 시, 이제 방어 시, 공격이나 방어 시에 케인의 아바타 주변에 있는 아군들은 사기 데미지 면역입니다. 개사기죠. 특히 이제 상대 모랄을 잘 깎을 수 있는 시스터즈 오브 배틀 시오베가 이제 모랄 데미지가 중점인 종족들 상대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체 공격 능력도 나쁘지 않고요. 특이하게 비전투 시에 이제 H 회복량이 0입니다. 대신에 전투 중에는 체력 회복 플러스 2가 붙어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케인 아바타. 근데 보통 이제 팀전 같은 경우는 아군들이 엘다한테 이거를 잘 안 주려고 하죠. 레일릭을. 좋은데. 그리고 단점 하나 있네요. 얘 보병 인구수 6이나 먹기 때문에 보병 인구수를 24까지 늘려줘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병 인구는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병 쪽으로는 조금 페널티인데 이 기갑 인구수 늘려주는 게 워낙에 높아가지고 케인의 아바타는 뽑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뽑으세요. 온갖 버프 다 줍니다. 케인의 아바타는 엘다 진영에. 보자. 보병 인구수를 6이 아니고 5 잡아먹네요. 5. 좋습니다. 케인 아바타는. 자, 엘다 편. 엘다는 대체적으로 좋은 유닛이 맞습니다. 대신에 뭐 다크리퍼가 근접을 못하죠. 파이어 드래곤도 사거리가 짧고 근접전 대보병전 못하죠. 근접전이랑. 자, 시어 카운슬은 원거리 데미지가 약합니다. 레인저도 상대 모랄 데미지나 병력들 끊어주는 거는 되는데 맷집도 안 좋고 근접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다는 자기가 하는 것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이제 병력을 보고 맞춰서 뽑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크리퍼 기본으로 가고 버프 스파이더 얘는 무조건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얘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자, 이렇게 엘다 편 마무리하겠습니다.